물김 산지 가격이 폭락해 어민들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가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수급 안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신속히 시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교육당국의 유치원 갑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갑질 예방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7일 광양 매화축제가 열립니다. 한파 영향으로 봄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다음 주 후반쯤 개화율이 오를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김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물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물김 가격 폭락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짚어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김양식 어민들이 겪는 고충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12년째 김 양식을 하고 있는 김민국 씨. 지난달은 그에게 최악의 한 달이었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물김 가격이 폭락해 경매에 내놓은 김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힘들어해요. 이제 대출 상환도 해야 되고 인건비나 그런 것도 김값만 내려갔지 다른 건 다 올라갔으니까. 올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전남에서만 5천 톤이 넘는 물김이 폐기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진도가 2,300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과 해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판장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1월에 폭락한 물김 가격은 2월 중순 들어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 물김 가격이 또다시 떨어지면서 어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포대당 가격은 평균 26만 원이었지만 올해 1월 8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월 들어 다시 회복됐으나 여전히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협 관계자들은 지난해 김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양식 생산량도 14% 늘어나 물김 가격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월에는 가잉 생산으로 배기도 많고 가격도 많이 하락되는데 2월 지금 현재까지는 가격이 조금 오른 편입니다. 근데 또 다시 가잉 생산이 되면 하락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어민들은 물김 가격이 떨어진 이유로 김 가공 공장 부족을 말합니다. 공장이 많아야 생산된 김을 소화할 수 있고 소비자 판매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준비하려고 배도 준비하고 있고 자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더 늘어버리면 저희는 더 힘든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은. 저 마른김 가공 사업은 10년 전 수준에서 그대로 멈춰 있거든요. K푸드 열풍 속에서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 산업. 생산과 유통의 불균형 속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대책 논의가 한창입니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딴 법안 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우려도 뒤섞여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8살 초등학생.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학교 안에서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정이 학교 안전을 살피기로 한 이후 국회에서도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 관리 체계와 학교 안전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울증인지 뭐 정신질환인지 이런 것들이 그 원인으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이걸 해법에 있어서도 교육이나 교육부 관계자만 참여해서는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보건복지에서 함께하고. 이 자리에서 교육부 측은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후속 대책으로는 늘봄학교 안전 귀가 방안과 초1, 2는 대면 인계, 동행 기과를 원칙으로 학교 내에서 인계 지점까지 학생들을 인솔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보호자가 학생과 동행하여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위험 교원을 분리하는 이른바 하늘입법 추진 계획도 내놨습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내진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구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학부모는 임시 방편식 정책에 그칠까 우려했고 호미로 막는 식의 정책이 계속되는 희생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현직 교사는 이미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고위험 교원의 기준이 매우 모호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고위험 교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그 교원에 대한 과도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교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학교 내 CCTV 설치 역시 논쟁의 중심에 선 대책 가운데 하나. 여러 비극을 겪어온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대책들인 만큼 더 신중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유치원 갑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25일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을 뿐더러 유치원에서 신고인의 신상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실시한 갑질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이 최근 3년 이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유치원 교사는 약 67%의 응답률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의 갑질 예방 강화와 신고자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공사 입찰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가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를 실시한 결과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유찰되면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발주하는 방안과 시공사가 공사 방식을 제시하는 방식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찰의 배경으로는 건설사들이 이번 사업의 경제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봄꽃 개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양도 예외는 아닌데요. 광양시는 다음 달 7일쯤에는 개화율이 50%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매화 축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매화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이면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광양 매화마을. 하지만 매화 축제를 열흘 남겨두고도 아직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기습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개화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봄이면 매화꽃이 산을 이루는 매화마을이지만 현재는 매화나무에 꽃봉오리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매화를 보기 위해 발걸음한 관광객도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너무 경관이 좋아가지고 둘러보러 왔는데 하나도 못 보고 그냥 매실장아찌와 막걸리를 사갖고 내려왔어요. 2025 광양 매화축제는 다음 달 7일 개막합니다. 광양 매화축제 추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추위가 차차 풀리기 시작해 축제 시작 시기쯤에는 개화율이 50%를 넘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양시도 축제 준비에 분주합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오른 매화마을. 광양시는 관광객들이 매화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변화했습니다. 매화마을 정면에 펼쳐진 섬진강에서는
요트 승선을 할 수 있고 섬진강 둔치에서는 열기구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 매화마을 전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40팀을 모집해서 2박 3일 동안 머무르며 매화를 즐길 수 있는 캠핑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체류형 프로그램을 해서 매화랑 2박 3일 캠프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인기가 많고 매화마을도 둘러보는 것도 있고 이와 연계해서 망덕포구의 집 와이어도 좀 체험을 하시고 다양한 그런 광양의 관광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열흘 동안 펼쳐지는 2025 광양 매화축제. 더 풍성한 관광 아이템이 접목된 가운데 올해도 100만 상충객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오는 3월 7일 열리는 광양 매화축제 개최를 앞두고 광양시가 접근성 개선에 나섰습니다. 축제 기간 차량 진입은 모두 통제되며 일반 차량의 경우 둔치 주차장에 주차한 뒤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하면 됩니다. 주차장에서 축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10분 단위로 운행되는 가운데 신혼소 둔치 주차장의 경우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버스 정보 시스템과 광양교통, 광양시청 교통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대한 정부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대해 농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정확히 설명하고 작물 지급금 문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국가문화유산청에 완도 청산도에 보존된 구들장 논배미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와 해남군, 미국 캘리포니아의 교육기관이 솔라시도 기업 도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기관은 지난 25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고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기업도시 개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솔라시도의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교육기관 유치에 앞서 재정투자 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민들과 공감대를 쌓아갈 방침입니다. 장흥군이 정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장흥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흥군은 사전 수요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345곳, 태양열 55곳, 지열 5개소 등 모두 405곳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해빙기에 대비해 다음 달 말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해빙기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침하와 변형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도는 산사태 취약지역 2,300여 곳과 산사태 우려지 3,800여 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험 요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결함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 보강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모성 질환 검사를 실시합니다. 소모성 질환은 돼지의 성장과 번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돼지열병과 구제역,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등 10가지 질병을 말합니다. 검사 대상 농가로 선정되면 자문단이 방문해 사양 관리 컨설팅을 진행하고 질병 검사 사료를 채취한 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 검사를 수행합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전남 48개 돼지 사육 농가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